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보람의 전투기는 2022년 7월 시제 1호기의 첫 비행 성공으로 주목받았다. 해외 외신들은 양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관심을 보였다. 2023년 하반기 기술적 미성숙을 이유로 초도 물량 40대가 20대로 축소된다는 보고서가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제안은 생산 실패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이었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KIDA의 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했다. 40대 동시 양산이 인프라 구축과 비용 절감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KIDA의 권고를 수용해 2조 원을 투입, 20대를 우선 양산하고 추가 양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KIDA는 무장시험 성공 시 추가 20대 양산으로 전력화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KIDA의 지원 의도를 비판하며 40대 동시 양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시 양산은 생산 안정성과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정부는 결국 20대 양산 예산을 우선 배정하며 계획을 변경했다. KAI와 방위사업청은 40대 동시 양산을 목표로 했으나 축소로 전환됐다. KF-21 제작에 참여하는 수백 개 벤더사는 물량 축소로 부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렵게 구축한 항공산업 인프라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의 결정은 F-35 도입을 위한 발판이라는 의심을 낳았다. KIDA 보고서를 근거로 밀어붙인 결정은 최악의 실수로 평가받았다. 외신들은 2023년 초부터 KF-21 사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언론은 KF-21이 라팔 전투기의 경쟁자라며 성능 미달로 삐걱거린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폄하하며 한국의 기술력 부족을 강조했다. 20대 양산 결정은 성능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했다. 유럽 일부 국가도 KF-21의 빠른 개발을 모범 사례로 평가했지만 복잡한 기술 미확보로 물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인도네시아 공동개발국으로서 양산 축소를 비판하며 성능이 기대 이하라고 외신에 알렸다. 이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성능 저하를 이유로 개발 자금 부담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커넥션은 라팔 전투기 도입과 연관됐다. 프랑스는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KF-21을 견제했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지분 확대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라팔의 성공으로 중동 자금을 유치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KF-21은 라팔과 달리 스텔스 구조를 갖췄다. 프랑스는 KF-21 사업이 약화되면 라팔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네시아는 4년 이상 분담금을 미납하며 프랑스와 협력해 부정적 기사를 퍼뜨렸다. 이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잠재 수출국에 관심을 줄였다. KAI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려운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며 부정적 평가를 뒤집으려 노력했다. 2024년 1월 고바듬각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3월에는 공중급유 시험, 4월에는 극한 환경 지상 시험을 통과했다. 영하 30도와 영상 50도에서도 정상 작동이 확인됐다. 5월에는 마 1.8 최고 속도 비행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했다. 2023년 말까지 1000소티 비행을 무사고로 마쳤다. 최근 야간 공중급유 시험도 성공하며 KF-21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2023년 6월부터 양산이 본격화되며 2026년 초도 양산이 예정됐다. 방위사업청은 KAI의 요청을 받아들여 20대 추가 양산을 의결했다. 이는 40대 동시 양산으로 계획을 복원한 결정이었다. KIDA는 20대 양산 후 수년간 평가를 거쳐 추가 양산을 제안했지만 방위사업청은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즉시 20대를 추가했다. 이 결정은 KF-21 신뢰도를 높이고 공군 전력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분수령이 됐다. 20대 양산 시 1에서 3년 지연 우려가 해소됐다. KAI는 수출을 위해 국가들과 접촉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부정적 마케팅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접촉을 부인했다. KIDA는 2024년 2월 보고서를 준비했으나
방위사업청이 추가 양산을 확정하며 이를 무력화했다. 40대 연속 양산 결정은 반토막난 생산을 수습한 결과였다. 대량 발주로 부품값 절감과 외신의 부정적 시각 전환이 기대된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하며 성공을 이끌었다. 공군은 조종사를 신속히 공급하고 서산 비행장을 활용해 시험 일정을 단축했다. KF-21은 무장 발사 시험과 고기동 실속 비행을 완료하며 기체 안전성을 입증했다. KIDA의 부정적 보고서를 차단할 실력을 보여줬다. 국산 항공무기 개발도 본격화됐다. FA-50을 활용한 초음속 미사일 시험 후 KF-21에 장착해 운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는 더 이상 KF-21을 비난하기 어려워졌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라팔보다 KF-21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KF-21은 품질과 가성비를 갖춘 무기로 평가받는다. 태국은 T-50, FA-50 도입 경험으로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태국은 노후 F-16 12대를 대체하기 위해 KF-21을 검토 중이다.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8천만 달러,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1만 4천 달러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F-16의 유지비 2만 달러와 비교해 KF-21의 경제성을 놀라워했다. 하지만 분담금 미납으로 기회를 놓칠 우려를 밝혔다. 태국은 F-35 도입을 원했으나 미국의 거부로 F-16V 나 F-15X를 제안받았다. 4세대 전투기 한 개로 KF-21을 대안으로 고려한다. KF-21은 한국판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해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 공대공 미사일에 질화갈륨 소자를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켰다. 질화갈륨 기술은 미국에서도 1급 비밀로 다뤄진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군사무기 개발에 적용돼 빠른 성공을 이끌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질화갈륨 전력 스위치 소자를 개발했다. 부피를 450배, 무게를 10%로 줄이며 레이더 증폭 성능을 140% 향상시켰다. KF-21은 블록 1부터 공군에 투입되며 블록 2, 3으로 성능을 높인다. 공대공 임무에서 공대지, 공대함 정밀 유도 무기로 확장된다. 국산 미사일 개량으로 개발 일정이 단축됐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도 계획돼 KF-21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KF-21초도 양산 40대의 전력화 비용은 7조 9,200억 원이다. 부대 창설과 무장 비용 포함으로 대당 단가는 약 2억 원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대량 양산 시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 본다. K9 자주포와 FA-50으로 규모의 경제를 입증한 한국의 잠재력이 주목받는다. 태국은 7,200억 원 예산으로 KF-21 7대를 도입할 수 있다. 가성비와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에 매력을 느낀다. KF-21은 세계 5개국 안팎만 개발 가능한 최첨단 전투기다. 태국은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견제에도 KF-21은 기술적 성과로 신뢰를 회복했다. 양산 1호기 공개는 글로벌 인식을 바꿀 기회다. KAI와 공군의 협력은 KF-21의 성공을 뒷받침했다. 시험 비행과 무장 통합은 한국 항공산업의 저력을 보여준다. KF-21은 동남아와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 수출 성공 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40대 양산 결정은 KIDA의 보수적 접근을 극복한 결과다. 이는 KF-21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와 국가 안보를 상징하는 역사적 프로젝트다.